야, 어떻게? 한국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지 않아?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대화남자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면서부터 지수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시장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불확실성을 만드는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가 아니라 지금은 모두 다 개판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주식시장, 한국시장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은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리스크를 떠안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시장은 괜찮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산타랠리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에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전 장중부터 시작이 되었고 수급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은 한덕수 담화 후에 낙폭을 확대했고요. 외국인 매도가 공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내다 던졌습니다. 마지막에 회복을 하는 듯 했으나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국민 담화가 트리거였습니다. 최악의 환율에도 잘 버텼던 한국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누가 지키고 누가 하락을 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을 받쳐주면서 올려준 섹터가 있고요.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을 떠나라가 아니라 어떤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이렇게 하락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마지막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만 사고 외국인은 그래도 순매도를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굉장히 많이 털렸죠. 그러면서 바이오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자동차는 유지를 했습니다. 조선은 유지뿐만 아니라 거의 급등을 하는 상황이 보여졌고요. 로봇도 괜찮게 올라오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살짝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만 봤을 때는 자동차와 조선, 로봇이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볼 때 신고가 종목을 봐야 되는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를 간 액션스퀘어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고 HD현대중공업, HD현대마린엔진, 조선 섹터인데요. 고환율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수혜 섹터로 우리가 25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섹터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오징어 게임과 하얼빈 관련 이슈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주도주는 저는 조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우리는 보면서 이 신고가 종목 중에서 섹터가 중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관심 종목에 추려 놔야 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개인들은 불확실성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은 양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마지막에 쓸어 담으면서 순매수로 코스닥에서는 5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다가 거의 마이너스 200억 원까지 300억 원 가까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기관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줬고요. 지수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는 개인이 그렇게까지 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샀지만 마지막에 이 물량을 던지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지수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장마감 직전에 개인의 물량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고요. 기관과 금투, 투신, 연기금은 한국 시장을 받쳐주면서 오늘 개인만 물량을
털린 굉장히 슬픈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시황을 볼 때 고환율, 야 환율 이거 어떡하는데?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악재만 본다면 그 사람은 악재만 보일 것입니다. 안 좋은 점을 찾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 달러와 비교를 했을 때 달러만큼 아니면 달러보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솔 조선 탑3 ETF인데요. 달러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 관련 섹터가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HD현대중공업이 9% 넘게, 하나오션이 5% 가까이 상승, 삼성중공업이 2%, 1승, 성광밴드, 세진중공업은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대형주들이 수급이 조금 분산이 되면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으로도 수급이 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기업들의 급등은 하락 섹터 중에서 상승 섹터와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한국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지 않아?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야 그러면 어떤 기업 어떤 섹터가 오르는데를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최악이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1월 20일에 돌아오니까 수혜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는 한국과 친해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장사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인지도를 더 쌓고 미국이라는 지역이 더 살아날 수 있을지만 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기 정부의 수혜 섹터는 긍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조선, 방산, 전력 변압기가 될 것 같고 부정적인 부분은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긍정적이지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부정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중립적인 거는 바이오, 로봇, AI 정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25년도의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섹터를 저는 찾았는데요. 코스피는 조선 섹터가 지수보다 크게 아웃퍼폼을 하면서 괜찮은 상승을 보여준 섹터이고요. 코스닥은 바이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하는 지수의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코스피, 조선 섹터가 좋은지는 다 알고 있으셨겠지만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로봇 섹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제대로 주도 섹터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어떤 섹터가 제대로 된 코스닥을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될지는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이 부분이 가장 메인이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단발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일정입니다. 관련주로 라온시큐어와 이하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보지 맙시다. 해롭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섹터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나은 하루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정치 테마주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일부터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